그 강아지랑 막 보는데 강아지가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걔 눈을 가만히 봤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야. 강아지 눈동자 눈에. 이 상태로 쭈그려 앉은 거예요. 그 대변기 그 공간 안에. 너무 무섭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어차피 다 안 보이잖아. 제가 세탁을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방을 나갈 때마다 아주머니가 거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괴하고 그냥 무서웠어요. 그 자체가 타이는 지옥이다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5학년 때부터 20살까지 8년 동안 살았던 집이 있거든요. 가족들이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집을 엄마랑 보러 갔던 때가. 보통 집을 사려고 하면 여러 개를 보고 골라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랑 그 집을 보러 가는데 집이 너무 컨디션이 좋고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보자마자 다른 집 안 보고 계약을 했던 집이거든요. 바로? 근데 거기에 애 엄마가 있었고 애 엄마가 이제 저희한테 집을 보여준 거고 자식이 2명 있었어요. 제가 집주인네가. 집주인네 딸과 아들이. 근데 제 나이 또래였어요. 둘 다 초등학생이고 저도 초5였으니까. 근데 보통 애들이면은 집에 손님이 오면 궁금해서 보거나 아니면 숨거나 뭔가 그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걔네의 표정을 못 잊는 게 걔네가 거실 한가운데 소파가 네모나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미국처럼. 근데 거기에 하나씩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랑 엄마를 쳐다보는데 약간 애들 눈인데 눈동자가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탁하게. 탁한 눈? 좀 이렇게 약간 초점이 없는 눈? 그런 눈으로 둘이 손님이 왔는데도 별 반응 안 하고 쳐다봐서 쟤네 되게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이상하다? 라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마주칠 일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집 이제 살겠다 하고 이삿 날만 기다리다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복도가 되게 길고 양 옆으로 이제 방이 이렇게 2개, 저 끝에 2개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제 방은 현관문 열면 제일 끝에 있는 방이 제 방이었고 바로 그 옆에 안방이었어요. 근데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을 제가 쓰면 그 아파트는 1, 2라인, 3, 4라인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1503호였어요. 그러면은 내 방에서 옆에 들리는 집은 4호가 아니라 2호 라인인 거야.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1502호에 사는 사람이 궁금하면 나가서 올라가서 봐야 돼서 알 수가 없는 이웃? 근데 첫째 날 이사하고 그 집에 자려고 누웠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벽 너머로. 근데 엄마 방에서는 안 들린대. 제 방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옆 라인에 애기가 있나 보다. 뭐 내가 옆 라인을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러고 그냥 자고 일어났고. 근데 그 다음 날은 새벽에 3시, 4시 막 이때까지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야. 피아노? 새벽에? 네. 근데 그때 그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 왜냐면 피아노를 치는구나. 근데 약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애기가 사는 집에 새벽에 저렇게 피아노를 치면 저게 가능할까? 근데 그땐 또 애기가 안 울었어. 그래서 잤는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됐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건 제가 그 집에 8년을 살았는데 8년 나올 때까지 애기 소리가 계속 났어. 그 뭐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좀 안 무섭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그냥 끊임없이 그 애는 크지 않고 근데 그걸 엄마 아빠한테 말해도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엄마 아빠도 그냥 좀 이상하니까 모른 척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사를 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 집 이제 이삿날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끝방이 제 방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 이렇게 하면은 제 방 문이 보여요. 근데 여름이건 겨울이건 어느 날씨건 창문을 다 닫고 우리 집엔 바람 한 점 없는데 그 문이 계속 움직여. 근데 한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는 거는 뭔가 이해를 해보겠는데 덜 무섭게 그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옆눈으로 계속 제 방 문을 보는데 걔가 계속 왔다 갔다 해. 끼, 끼 이런 소리 내면서. 근데 나는 그게 내 방이니까 최대한 겁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은 항상 그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옛날에 무슨 무서운 영화 보면 악령 씌인 집이 벽지가 뜯어지는 소리가 난대요. 약간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뭐 이런 소리가. 근데 보면은 실제로 벽지가 뜯어진 곳은 없고 근데 그 집이 처음 이사 갔을 때부터 그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벽지 뜯어지는 소리는 아니고 뭐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뭔가 도배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다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니까 부엌 쪽에 있는 벽지였는데 거기서 그냥 계속 소리가 나요.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매일 나요. 24시간은 아니지만. 근데 그 정도로 8년 동안 소리가 났으면 어디든 벽지가 좀 뜯어져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아무 데도 없고 벽지는 너무나 멀쩡한데 항상 그런 소리가 집에서 계속 났고 그리고 제가 거기 살면서부터 8년 동안 진짜 365일 중에 300일이 넘게 가위를 눌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가위였어 그때가. 근데 가위 눌릴 때 뭐 계속 소리 들리고 엄마가 집에 없는데 엄마가 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낮에 이런 거는 가위는 무의식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끝에 상처가 나 있어요. 근데 왜요? 모르겠어요. 무슨 그거는. 상처? 종이로 벤 거 같은 거. 근데 얕은 상처가. 엄청 얕은 거. 근데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 뭐 씻을 때 아프지도 않아. 근데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 손가락 끝에 한 8개 이 손가락에 다 칙칙칙칙 이렇게 나 있고 그게 좀 나았다 싶으면 가위 눌렸다가 일어나면 또 그 상처가 나 있고 언제는 한 손가락에 2개씩 이렇게 종이로 벤 거 같은 상처가 근데 아프진 않다. 하나도 안 아파요. 피도 안 나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 근데 일어나면 자국만 그냥 남아있는 거 자국. 아니요. 실제로 상처가 있어요. 종이로 살짝 벤 것처럼. 그게 항상 손가락에 있었는데 그냥 이 집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왜냐면 언니도 느끼고 저도 느껴서 여러 번 말했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니까 엄마 아빠는 우선 모른 척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거실 화장실이 있고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 거실 화장실도 거실에서 문을 열면 보여요 거기가. 근데 항상 수돗물이 아무리 꽉 잠가도 약간 똑똑똑 이렇게 되는 집이었어요. 그 아저씨를 불러서 공사하려고 해도 이 이상 잠기지가 않는다. 이거는 너무 시끄러우면 밑에 수건 같은 거를 받쳐두고 주무셔라 해서 저희는 항상 거기에 수건을 자기 전에 마지막에 화장실 쓴 사람이 대고 오는 게 집만의 룰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살 때 엄청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아빠는 혼자 방에서 잔다고 하고 언니랑 엄마랑 저랑 셋이 거실에 이불 깔고 자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날 엄마랑 언니는 먼저 잠들었고 전 엄마 옆에서 누워있는데 또 그 똑똑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듣던 소리니까 무섭지만 그냥 잡아야지 하는데 똑똑 이렇게 하다가 삐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지는 거. 조금 더 켜져서 물이. 근데 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때까지 물이 투명색이잖아요. 근데 물이 세게 틀어야 불투명으로 나오고 살살 찌면 투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삐까지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엄마를 깨우기가 좀 그래서 우리 집 원래 이러니까 자고 있는데 아무도 그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빠도 안 들어가고 엄마랑 언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콸콸콸콸콸 틀어지는 거야. 불투명색이 되는 그 소리. 와. 근데 그렇게까지 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똑똑 이걸 듣고 막 못 자가지고 무서워서 있는데 갑자기 콸콸콸콸 틀어져서 그 소리에 엄마가 깼어요. 다 같이 깰 들었구나 정도구나. 그 소리를. 너무 큰 소리니까 물이 그냥 콸콸 틀어졌으니까. 혼자만 들은 게 아니네. 모두가 들은 거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또 화장실 쓰고 안 해놨나 보네 이러고 물을 끄고 옆으로 오셨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귀신이 듣고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아빠 화장실 안 썼어 이랬는데 엄마는 그냥 또 모른 척하고 잤고 그리고 부엌에 그 설거지 하면은 저희 집은 부엌 위에 창문이 있었어요. 조그맣게. 그리고 그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창문 턱이 조금 넓었어요. 그 넓은 곳에다가 수저통을 우리는 올려두고 설거지하면 수저를 거기 뒤집어 꽂아두는 식으로 했었는데 수저통이 밑에는 쇠로 되고 위에는 유리로 된 수저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턱이 되게 넓어요. 이 정도 너비가 돼요. 근데 항상 거기에 수저를 놓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여러 번. 자고 있으면은 그게 확 이렇게 떨어져요. 그 싱크대 이 안에다가. 그래서 깨지진 않고. 왜냐면 가까우니까. 그러면 다 방에 있을 때 그 소리 듣고 모두가 깨요. 근데 항상 떨어졌으니까 그냥 아슬아슬하게 뭐 해놨나? 아니면 무게중심을 잘못 해놨나? 항상 이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엄마한테 또 이거 떨어졌다고 하면 엄마가 항상 그냥 엄마가 그걸 잘못 해놓은 것 같다고.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해놓은 것 같다고. 근데 너무 여러 번 떨어지는데 그건 단 한 번도 아슬아슬하게 있었던 적이 없고 너무나 안전하게 딱 들어가 있는데 걔가 밤마다 떨어져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숟가락들 쇠 숟가락이니까 소름 돋는 소리고 징그러운 소리인데 엄마도 계속 모른 척하고 아빠는 우리 그런 귀신을 안 믿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언니가 그러다가 한 번 어학연수를 간다고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이제 다른 방에서 자는 게 좀 재밌으니까 언니를 나중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침에 제가 언니 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원래 가위가 누워서 좀 엄청 졸린데 이대로 자면 완벽하다 할 때 팍 가위 눌리잖아. 맞아. 근데 그냥 누워서 눈만 감았는데 바로 가위 눌린 거예요. 와. 다 하나도 아직 안 졸린데. 그래서 바로 깨서 제 방 가서 잤는데 그거를 언니가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말하니까 자기는 항상 그랬대요. 그리고 언니 친구가 우리 집 와서 자면은 그 친구도 가위를 똑같이 눌리고 같은 걸 보고 둘이 꿈이 비슷해. 가위 눌렸을 때 꿈. 뭘 봐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무서운 가위, 얘가 내 위에 있었다 이러면 언니랑 그 친구랑 같이 잘 때 똑같은 걸 묘사하는 거예요, 가위가. 근데 그러고 항상 우리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늘 벌어졌는데 제가 한번 그때는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학교 끝나고 조퇴를 하고 제가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집에 엄마는 없었고 제가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언니는 어학연수 중이었고 그때도. 근데 언니 방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무슨 쇠 양동이? 되게 얕은? 거기에 안에 팥이 들어있고 우리 집에 원래 쓰지 않던 식칼을 가로로 식칼? 응, 엄청 큰 식칼? 부엌에서 쓰지 않을 것 같은? 그걸 가로로 해놓고 언니 방에 귀신 쫓으려고. 네, 그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하잖아. 이게 뭔가 딱 팥으로 보자마자. 요리하려는 것도 아니고 식칼이 가로로 있는 게 너무 이상해서 안 어울리는 줄 알지. 그거를 만지지 않고 한참 기다리다가 엄마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거 뭐냐고 했더니 엄마가 얼버무렸어요. 아, 저거 그냥 뭐 하려고. 그래서 저런 거 하면은 집에 아픈 사람이 없대.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느낌을 알잖아요. 엄마도 아니까 저거를 검색해봐서 해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딱 이제 제가 20살이 될 때 8년 살고 이사를 갔는데 이제 이사 간 집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가위도 안 눌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언니랑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도 항상 듣고 이상하고 그리고 현관문에 양쪽에 나있던 그 방이 한기가 돌았거든요. 그 귀신 있는 방에 한기가 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기는 여름에도 거기만 약간 냉해. 네, 서늘하고 그 방 그 두 개만 진짜 이상해요. 근데 엄마도 그걸 느꼈고 엄마는 집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얼마나 그거를 많이 듣고 느꼈겠어요. 그제서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런. 너무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사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이제 그제서야 엄마도 사실 계속 그 집에서 너네 없을 때도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고 계속 뭐가 떨어지고 문이 쾅 닫히고 아무런 바람이 안 부는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는데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좀 오래 살았다. 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네 무서웠을 거 안다. 팥이랑 칼 놔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아 그런 거 아예 소용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러고 제가 고3 때 고양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럼 고양이 오고 나서 조금 좀 뚫었구나. 없어진 건 아니고 줄었는데 뭐 어느 집이나 고양이 강아지 키우면 그런 일 있겠지만 걔가 그냥 계속 현관문 보고 있고 그 고양이가 그쪽 안 가는데 센서등 계속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혹시 꺼졌다. 고양이 무슨 색이요? 흰색 그 흰색 고양이 흰색 강아지가 귀신 쫓는다 뭐 이런 영물이야. 흰색 진짜? 고양이. 근데 고양이 데리고 오고 가위가 진짜 365일 중에 300일 눌리던 게 한 100일 정도로 줄고 와. 손에 상처 나던 거 없어지고 벽지 뜯어지고 이런 건 계속 있는데 확 줄었어요. 그때부터 전 지켜줬다. 동물이 귀신을 본다는 걸 완전 믿기 시작한. 보통 이런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시간이. 그럼 귀신의 터에 그냥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 터에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의 집에 수민이 들어간. 맞아. 그래서 나올 때 생각나더라고. 그 초등학교 8년을 살았는데 8년 전에 그 집을 보여준 애기들, 내 또래 애들. 그때부터 있었을 거잖아. 그런 거 같아. 그럼 걔네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걔네는 뭔가 이상한 거 알아서 이제 우리 집은 이사 갈 수 있겠다. 우리가 여기 안 살아도 되겠다. 이런 표정이었지 않을까. 내 얘기는 아니고 내 이제 어렸을 때 삼촌 얘기인데 우리 삼촌이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어. 운동. 태권도를 했었는데 어떤 고등학교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제 체고를 다녔거든. 체고를 다니면 이제 뭐 학기 중에서도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는 거의 합숙을 한대. 합숙. 근데 겨울 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가서 합숙을 하고 여름 방학 같은 데는 이제 학교에서 합숙을 많이 한다는 거야. 학교에서 어디서 합숙을 하냐 하면 학교가 이렇게 두 개의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어져 있는 다리가 있어. 무슨 우리 보름다리 같은 통로 있잖아. 거기가 이제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운동을 하고 잠을 거기서 다 잔다는 거야. 시원하니까. 거기가 이제 3층이나 한 4층 높이 되는 영주동로인데 어느 날은 이제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대. 몸도 좀 피곤하고 근데 삼촌일 때 막내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목마르니까 뭐 어디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물 떠다 놓고 주전자로 갖다 놓거든. 막내가 하는 일이 이제 운동장에 우리 대부분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수도가 있잖아. 거기서 다 옛날 그물 먹고 살았거든 다. 거기서 물을 떠다 놓고 그 구름다리에 이제 놓고 거기서 자고 이제 일어나서 먹고 하는 거거든. 그날 저녁에 이제 딱 물 뜨러 가는데 여기 오른쪽이 살짝 오사카들에 걸어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왼쪽 한 11시 방향 쪽에 이제 수도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스타일 있잖아. 귀신 보고 막 놀라는 사람이 있고 발작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삼촌은 약간 모른 척하는 스타일이었대. 못 본 척하는 스타일. 여기 이렇게 싸해가지고 쓱 한데 겼는지 보니까 하얀 소복 입은 이제 머리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귀신의 형태로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쳐다보더래. 저 운동장 끝에서. 그걸 보면서 무서우니까 이제 모른 척하고 쓱 가서 태연스럽게 이제 물을 딱 틀고 주전자 물을 받아놓고 딱 잠그고 다시 쓱 하면 이쪽도 싹 보는데 계속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갔대. 그래갖고 위로 이제 올라가서 내가 잘못 봤는데 분명히 귀신 같은데 하고 놓고 이제 그 누워 잘 때 보면 어떻게 자냐면 선수들이 매트 있잖아. 매트. 체육관에서 쓰는 매트를 밑에다 깔고 태권도 선수들은 이제 미트 차는 게 있어. 미트 발로 그 훈련하는 미트. 그거를 이제 베개로 딱 쓰고 이렇게 딱 자는데 자기 자리에 딱 누운 거야. 이렇게 일렬로 쫙 자는 데서 창문 쪽에서 그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지. 창문에 그 쎄한 느낌이. 그 쎄한 느낌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창문이면 이렇게 있다가 하면서 눈 살짝 떴다 보고 하면서 이렇게 눈 살짝 이렇게 본 거야. 그 뭔가 똑같은.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창문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쳐다보고 있더래. 이렇게 3층. 그러니까 3층인데 3, 4층 높이인데 그래서 보고 잠깐만 나 본 거 같은데 하고 나서 쓱 들어서 옆에 이제 동기가 자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거기 있어.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동기가 눈을 떠 있는 거야. 동기가. 동기도 눈을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눈 마주고 봤어? 그러니까 동기가 그래서 무서워서 바로 밑으로 확 죽거든. 둘이 같이 본 거네. 같이 본 거지. 글쎄, 정말. 다 헛것이 아닌 거잖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최고에서 되게 유명한. 저도 이거 엄청 짧은 건데 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명절이었어요 그때. 근데 저희 집이 친척집이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고모가 1층에 살고 4층에 사촌 언니네가 살았어요. 근데 사촌 언니네만 말티즈를 한 마리 키웠어요. 조그만해. 가족들은 이제 고모네서 다 밥을 먹으니까 다 이제 고모네 집으로 모든 식구들이 모였고 강아지를 보고 싶으니까 4층으로 올라갔어요. 걔 조금만 같이 놀다가 내려가려고. 그래서 비밀번호 아니까 올라가서 그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거기가 소파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집처럼 소파가 긴 소파는 거실 벽에 기대져 있고 조그만 1인용 소파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없고 그 소파 등 너머로는 조금 멀리 가면 부엌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그 1인 소파에 앉아서 강아지랑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만지면서 안고. 그 강아지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긴 생머리에 저는 쌍꺼풀도 없고 이렇게 생겼는데 앞머리도 없고 그 강아지랑 막 보는데 강아지가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 동물들도 표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 눈을 가만히 봤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 강아지 눈에. 근데 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른이고 너무 예쁘고 눈이 엄청 크고 쌍꺼풀이 있고 똑단발이었어요. 저는 긴 생머리였는데 완전 똑단발, 여기 턱 끝에 오는 똑단발에 쌍꺼풀이 진짜 진한 여자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면 그냥 나니까 난데 눈에 비쳐서 다른 사람으로 내가 조금 착각하는 거겠지 하고 덜 무서운 척하고 나오면 되는데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 거울 통해서 이렇게 서로 보는 것처럼 강아지 눈 통해서 저는 그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걔는 나만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소파 뒤가 벽이 없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 서서 걔가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아까 그 삼촌분처럼 모르는 척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 귀에 들리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내려놓고 고모네 집 가야겠다 이러고 나가는데 거기가 현관에 중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를 혼자 두고 중문을 닫았는데 그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던 애도 아니고 원래 가족들이 나가면 왕왕 한번 하고 혼자 잘 있고 전혀 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애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근데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진짜 빨빨빨빨빨 이러는 거예요. 걔한테 들어본 적 없는 짖음 소리. 그래서 그럼 더 확신이 들잖아. 저기에 지금 제 같이 있는 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중문을 닫고 혼자 도망쳤어요. 근데 4층에서 1층 내려가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고 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사촌 언니네 식구들한테 말을 못했어. 그치. 그 사는 집에 집이니까. 같이 사는 거고 그 강아지랑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친구들한테만 말하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래서 그때가 처음으로 실제로 또렷하게 본 귀신을 본 적. 오늘 학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 군대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 후임 이야기인데 야간 근무를 섰어요 그날. 근데 보통 야간 근무를 쓰면 후임이 재밌는 얘기를 가져오거나 그러는데 걔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안 믿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믿게 된 사람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 친구를 대한이라고 할게요. 대한이가 완주 사람이에요. 전라도 완주 읍이어서 되게 시골이에요. 거기서 오랫동안 자라고 군대를 와서 강원도에서 저랑 만난 거였는데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중학교 때 진짜 친했던 2명이 있었어요. A랑 B로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셋이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 모이기로 해가지고 읍에 있는 그냥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모이는 거 하면서 야, 한잔 하자 하면서 이제 20살에 이제 좀 처음에 먹으면 좀 어린 마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게 먹은 거예요. 맞아요. 중학교 이야기도 하면서 막 이러다가 그때 당시에 대한이랑 A라는 친구는 대학을 진학하기로 했었고 B라는 친구는 군대로 바로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A라는 친구가 뜬금없이 야 오늘 우리 옛날 중학교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 옛날 추억도 살 겸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가게 돼요 거기를. 옛날 셋이서? 중학교를 셋이서. 근데 읍이잖아요. 달빛에 의존하면서 간 거예요. 가로등도 몇 개밖에 없고 그리고 되게 시골 학교여가지고 건물 2층짜리 3개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다녔을 때에도 총원이 200명밖에 안 됐대요. 거의 그 정도? 되게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야 가는 김에 가서 술 먹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A가 그날따라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고 과자 몇 개를 사가지고 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시골 학교니까 되게 어둡고 후레쉬만 켜도 그거에 거의 의존해서 달빛만 보고 가는 되게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야 옛날 교실 한번 가보자. 실제로 그랬대요. 저도 안 믿겨요. 열려 있었네. 아 시골 학교라서. 시골 학교 잠겨 있었는데 원래 못 갈 뻔하다가 걔가 창문을 연 거야. 1층 열려 있었고 하필이면. 그래서 1층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때 중학교 때 마지막에 있었던 층이 2층이었대요. 2층을 간 거예요. 셋이서 실제로 이걸 다 들고. 근데 1층에서 먹었어도 됐는데 뭔가 그때는 어린 마음이 걸리면 혼날까봐 경비 아저씨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몰래 이렇게 잠입을 한 거죠. 그래서 교실로 진짜 들어가게 돼요. 가운데다가 책상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후레쉬 켜고 노래도 살짝 틀어놓고 그냥 재밌게 놀았대요. 책방이 노는데 좀 으슥하고 하니까 막 괴담 얘기도 하고 그러기 시작했나 봐요. 무서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고 한 1시간 정도 놀았나? 한두 시간? 대한이라는 친구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술을 먹었으니까. 아 화장실 좀 가자. 취했으니까 화장실 갈까? 그래 가자 해가지고 셋이서 나오면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었대요. 근데 다행히도 막 산이 없어서 달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되게 잘 다닐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시골 학교다 보니까 되게 이런 나무문처럼 화장실도 돼 있고 안에는 소변기 2개, 대변기 하나밖에 없었대요. 근데 소변기가 2개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가 고장이라고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아, 난 화장실을 별로 안 마려우니까 난 여기서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같이 들어가지. B라는 친구가 소변기에서 보고 대한이가 대변기에서 볼일을 본 거죠, 소변을. A는 밖에서 혼자 기다리고 아니요, 그 있어요. 화장실 안에서 같이.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볼일을 다 마치고 다시 교실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이가 아 대변기 위에다 내 소지품 두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대한아. 지갑이랑 담배를 거기다 올려놨었대요. 오 마이 갓. 아
나 저기 좀 갖춰가시면 안 돼? B라는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A는 자기는 여기서 그냥 있을게, 너네 갔다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B랑 다시 돌아갔어요, 그 화장실로. 나 갔다 올게 해서 대한이가 대변기 안으로 들어가서 소지품을 딱 잡으려는데 B가 소리를 악 지르고 도망간 거예요. 장난친다고. 장난친다. 장난친다고 교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대한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책상에 휴대폰도 두고 와가지고 너무 어둡고 불도 못 켜는데 몸이 그냥 굳어버렸대요. 그러는 도중에 문이 쾅 하고 닫힌 거예요. 화장실 문이? 갑자기. 그러더니 너무 무서워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여줬던 게 이 자세, 고막을 막고 앞에만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 상태로 쭈그려 앉은 거예요. 그 대변기 그 공간 안에. 너무 무섭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어차피 나 안 보이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 어차피 나 안 보이잖아. 너 어차피 나 안 보이잖아. 너 어차피 안 보이잖아. 고막이 찢어지듯이 옆에서 얘기하듯이. 그러고 기절을 한 거예요, 걔가. 기절을 했는데 딱 떴는데 애들이 깨우고 있었어요. 이러고 야 빨리 일단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걔네가 일단 뛰쳐나왔어요. 그 상태로. 근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기절해 있었고 너무 기절해 있던 상태니까 일단 거기 막 창문 띄워놓고 막 별 쌩 난리를 쳤나 봐요. 나와서 하는 말이 다른 애들 시점에서 들으면 B라는 친구는 대한이를 놀리려고 했던 게 맞아요. 그냥 놀리려고 교실로 뛰어가는데 뛰어가서 A를 마주쳤을 거 아니야. 근데 A가 야 지금 빨리 나가자 이런 거예요. 왜? 그래서 일단 나가 해가지고 화장실로 오니까 대한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고 막 기절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던 거죠, 걔는. 그래서 걔를 깨우고 지금 뛰쳐나온 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니까 A는 걔네가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그냥 괜히 오싹했대요. 괜히 오싹했는데 뒤에 교실 뒤에 가운데 거울이 있었나 봐요.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보이는 그 앞에 책상이 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운데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보일 텐데 저쪽에 있으면 여기 앞에 책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거기에 여자애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패닉 상태가 왔는데 제가 깍 하고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에 난 정신이 들어서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애가 들어온 순간 나가자 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더니 대한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냥 밖에서 썰을 풀다가 어쨌든 저기 위에 핸드폰도 있고 또 저거 소주병도 가져와야지. 일단은 학교 애들 올 텐데 아침에.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밤을 새고 진짜 안 무서울 때까지 새고 한 7시 완전 해줄 이제 쨍쨍하게 뜰 때까지 새고 다시 그 교실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다 줍고 그냥 전력 질주해서 도망갔다라는 썰을 제가. 대한이가 본 그 목소리 귀신이랑 A가 본 걔는 다른 애인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되게 동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결국에는 B라는 애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서 A는 패닉이 왔는데 그 소리에 나가야겠다 일단 여기 싶어서 다 데리고 나간 거고 그냥 왔었으면 대한이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쪽 중학교 근처도 안 걷는데요 얘는. 지금 계속 아까부터 자꾸 심장이 뛰어가지고 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친구 얘기예요. 어렸을 때 친구 얘기인데 이 친구는 자기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유는 생일날 항상 제사를 지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연이 있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의 얘긴데 엄마가 자꾸 이유 없이 언제부턴가 얘 어렸을 때 기억에 언제부턴가 자꾸 엄마가 시름시름 계속 앓고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에 아빠가 병원에 데리고 가보면 아무 이상 없어. 모든 검사를 다 해봐도 문제가 없어. 어떤 병명이 드러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냥 한 2, 3년째 계속 시름시름 계속 아파. 계속 누워있는 날이 많아지고 기운이 없고 뭐 밖에서 놀다가 뛰쳐 들어가서 엄마 배고파 그래도 엄마가 밥도 못 줄 만큼 맨날 막 기운이 없고 그렇게 몇 년 이렇게 그냥 엄마가 시름시름 아프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얘가 언니하고 같이 방을 써가지고 같이 잤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제 이런 집이지. 옛날 집이었으니까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이런 주택에 앞에 마당이 있는. 언니하고 항상 밤에 자는데 언니가 무조건 몇 시 전에는 얘를 항상 먼저 재우는 거지. 얘가 자는 걸 확인을 하고 언니가 자고. 그냥 늘 언니가 엄마처럼 그렇게 엄마가 아프니까 얘를 그냥 케어하고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얘는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때는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늦둥이여가지고 언니하고 막 8, 9살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그때 뭐 학교에서 뭐 수학여행을 갔는지 뭘 했는지 언니가 없었어. 그래서 얘 혼자 이제 잠을 자는 날이었었는데 밖에서 뭔가 탁탁탁탁 뭔가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 근데 그게 언니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그런 소리가 몇 번 들린 적이 있는데 언니가 아니야 괜찮아 언니가 뭐 자장가 불러줄게 뭐 언니가 책 읽어줄게 그러면서 계속 언니 목소리로 자꾸 뭘 그렇게 밖에 나는 소리를 잠재우면서 얘를 재우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때는 얘가 언니도 없고 혼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뒤척뒤척거리는데 또 밖에서 뭔가 탁탁탁탁 뭔가 툭탁툭탁 이런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거야. 막 밖에서 막 냄비 막 뚜껑 열었다가 닫았다가 막 냉장고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막 가스불 켰다가 껐다가 막 계속 막 숟가락 막 타고탁타고탁 막 잔 이런 그릇 소리들이 막 유난히 너무 크게 막 들리더래. 그래서 도대체 뭐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밖에 밖에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방문을 열면 얘 방문을 열면 바로 주방 이 싱크대 뒤에가 딱 보이는 그 구조였거든요.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열고서는 이렇게 봤더니 엄마가 막 자꾸 막 뚜껑 닫았다 밥그릇을 막 열었다가 막 계속 엄마가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문을 살짝 요만큼 열고서 왜 그러지 이러고서는 계속 이러고 보는데 엄마의 뒷모습만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조예요. 그 주택은 항상 싱크대 바로 앞에 창이 있었어. 그럼 창에 뒤에가 비치잖아. 아, 맞아요. 엄마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창에 비친 엄마의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 아닌 거야. 뒷모습은 분명히 엄마인데 창에 비친 얼굴은 엄마의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 자리에서 얼어갖고 뭐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확 뒤돌아보면서 얘랑 딱 눈이 마주쳤어. 그런데 그 눈이 엄마 눈이 아니야. 그래서 얘가 하고 소리도 지르기 전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아빠가 툭 튀어나왔어. 그러더니 아우 진짜 왜 또 시작이냐고 왜 이날 이 시간만 되면 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하면서 아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머리를 막 자꾸 막 끄집어가지고 막 이제 방으로 막 데리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막 기절할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막 이러고서 진짜 오줌을 막 싸가면서 애기가 그걸 보고 있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형님 나 밥 좀 줘요. 형님 나 밥 좀 줘요. 나 배고파요 형님. 그리고 얘는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데리고 들어갔겠지 뭐.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러고 그냥 까무러치고 아빠랑 엄마랑은 뭐 어쨌든 방에 들어가서 뭔가에 다시 진정 뭐 이걸 하고 엄마를 재웠든 어떻게 했든 했고 얘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방에 자기 방에서 그냥 기절한 상태로 아침에 그냥 눈을 떴어요. 그랬는데 이제 얘의 너무 충격적인 그 장면에 대한 기억을 내가 나중에 들었던 거고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하고 같이 동업 사업을 했었었는데 동생이 형 몰래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금을 막 끌어들이고 형 명의로 뭔가를 막 해가지고 좀 계속 일을 잘못 키우다가 말 그대로 그냥 푹 폭망한 거지. 형한테 말도 안 되는 빚을 막 지고 이래서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면서 둘이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빠가 부안인가 그쪽 이제 지방에 계셨었는데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 형제가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완전 폭망한 거지. 둘이 자취를 했었는데 그리고서는 의절을 하고 정말 그냥 동생을 내쫓다시피 하면서 나 너랑은 이제 인연을 끊겠다. 우리 그냥 보지 말고 의절하고 살자라고 그렇게 헤어지고 한 번도 동생이 형 앞에 나타난 적도 없고 그리고 형이 결혼해서 사는데도 당연히 그냥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빠가 자꾸 그날 그러니까 그 날짜가 친구 생일인 거야. 그래서 그때
케이크도 엄마가 미리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막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음식 같은 거 막 꺼내가지고 개걸스럽게 막 먹고 막 이런 짓을 계속 한 거지 엄마가. 그래서 그때만 되면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모, 엄마의 언니지. 엄마의 언니한테 아빠가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자꾸 이러는데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병명도 없고 그런데 이 날짜 이 시간만 되면 11시 반쯤 이때만 되면 이렇게 자꾸 형님 이래 하면서 이상한 남자 목소리로 나를 괴롭히고 나도 지금 못 살겠다.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이건 병원에 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무당을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가 막 처음에는 받아주지도 않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 지금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뭐 뿌리고 무리고면서 막 오지 말라고. 가가지고 빨리 제사 지내. 당장 그 날짜마다 다 제사 지내. 막 이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동생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의 친동생. 그 같이 동업을 했었던 사업을 했던 그 친동생이 객사를 한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 무당 얘기로는 그래요. 그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무당이 그 날짜에 어쨌든 길에서 뭐 굶주리고 헐벗고 하다가 뭐 형에 대한 원망만 하늘을 찌르고 가득하다가 객사를 하고 죽은 영혼이 마누라한테 들어간 거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줘라. 밥을 먹여야 된다. 해서 그 날짜 그 얘기를 듣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항상 오던 그 11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제사를 그때부터 지내고서는 엄마가 그렇게 막 이렇게 밤마다 행동했던 거는 좀 없어지고 점점 시름시름 아팠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금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건강해지셨거든요. 근데 하필 그 날짜가 얘 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가 다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각자 사니까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동안은 항상 자기 생일날 생일밥을 먹어본 적 거의 그냥 제사밥을 먹고 살았었지. 그 허약한 거 얘기하니까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빠가 잘 때마다 천수경이라는 걸 틀고 자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교리 같은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해서 그걸 왜 틀고 자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아빠가 사실 귀신을 본대요. 그래서 심지어 저가 살고 있던 집에서도 귀신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천수경을 틀고 자면 악몽이나 귀신을 안 본다고 그래서 그걸 틀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제일 무서웠던 귀신 봤던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5살 때 난곡동이라는 데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는 되게 조그마한 호프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까지 장사를 하셨고 한 10분 거리에 저희 셋째 이모부가 치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부는 밤 10시에까지 치킨을 팔았고 그래서 이모부가 종종 그러면 내가 10시에 끝나면 먼저 낚시터 가 있겠다. 그때 끝나고 장사 끝나면은 거기 낚시터로 와라. 이런 낚시 약속을 두 분이서 종종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낚시터가 무랑저수지 지금은 엄청 유명하잖아요. 맛집도 엄청 많고 무랑저수지가 맛집 많기로 되게 유명한 저수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90년대 1995년에서 99년 사이니까 그때는 진짜 무랑저수지에 아무것도 없고 아빠는 핸드폰도 없고 진짜로 지도 같은 것도 내비도 없고 그냥 길눈 그냥 밝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그냥 아름아름 다니는. 그냥 진짜 저수지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셋째 이모부가 내가 지금 장사 끝나고 저수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그 차 세워놓을게 그 번호판 보고 찾아와라. 그런 식으로 그냥 낚시 약속을 잡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밤 12시에 장사를 이제 끝내고 차를 몰고 이제 저수지를 가는데 지금처럼 이제 저수지밖에 없던 시기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그때 없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깜깜한 길을 아빠 혼자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저기에 누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에. 도로에? 응. 갓길에? 근데 이제 갓길이라고 해도 막 고속도로 이런 길은 아닐 거고 그냥 그 시골길이겠지?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셔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쓱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쓱
차를 막아서더래. 그래서 이제 여기 차 앞에 할머니가 이렇게 서 계신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복을 입고 계신데 한복이 되게 허름하고 머리는 엄청 산발이 돼 있고 손을 보니까 고무신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래. 그래서 그럼 이렇게- 신발을 안 신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맨발이었던 거야, 할머니가. 근데 아빠가 이제 할머니가 좀 이상하니까 이불 태우기도 뭐하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비켜가지고 살짝 가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 아빠 차를. 그래서 아빠가 쓱 해서 딱 엑셀 받고 그냥 빵 갔는데 그 룸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맨발로 막 이렇게 아빠를 엄청 뛰어오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그래서 뭘 가져가라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가져가 하면서 맨발로 아빠 차를 계속 이렇게 쫓아왔대.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 물안저수지가 있으면 그때는 그 옆에 그 물고기 밥, 낚시찌 이런 거 파는 그런 작은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거기가 이제 번화한 곳이 아니니까 그냥 몇몇 집만 살고 있었대요. 그럼 서로 아름아름 그 주민들을 다 아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주인이셔가지고 아, 저 길가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신다. 한복 입고 이렇게 머리가 좀 산발돼 있으신데 어느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냐 했더니 그분이 이 동네에 그런 할머니 없다. 그래서 아, 아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 할머니 봤다. 네, 그런 분은 여기 안 사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랑 1, 2분 차이로 뒤에서 어떤 차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오는 길에 할머니 한 분 봤냐고, 그 맨발로 계시던 한 번 할머니 봤냐, 그런 사람 못 봤다. 아빠만 보는 거예요? 아빠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빠가 이제 이모부랑 낚시 약속이고 뭐 너무 무서워서 다시 그 새벽에 집까지 이렇게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냥 집까지 갔죠. 근데 그 뒤로 이모부도 그 할머니를 못 보고 저희 아빠만 그 할머니를 계속 봤대요. 그거를 받아갔어야지. 안 받는데 안 받아가서 계속 그거 가지고 가라. 그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할머니도 아빠 눈에만 자기가 보이는 게 아나 보다. 그러니까. 아, 그 뒤로도 지금도 계속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아빠가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저 밑에 그냥 발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아빠 계속 천수경 틀고 주무세요.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20살 때 처음 서울로 상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입시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재수를 하면서 서울에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오려고 재수 때문에 서울에 오면서 약간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19살 딱 끝나고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서울에 혼자 올라왔어요. 근데 학원비를 대야 되고 또 집값을 내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고시원에 그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고시원이 유독 제가 홍대에 살았었는데 유독 다른 고시원들보다 되게 쌌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이득이다 하고 그냥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그 연극영화과 입시가 비대면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말 그 제 루틴이 아침 7시, 6시면 나갔다가 저녁 엄청 늦게 들어와서 고시원에서 잠만 자고 바로 다시 학원을 가고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영상 촬영을 하면 거의 밤을 새고 와요. 그래서 밤을 새고 딱 들어가면 바로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쓰러져서 잔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위를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그 시즌에.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가위를 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제 첫 가위였거든요. 뭔가 그 고시원에 철문이 있어요. 그 바로 들어오는 고시원에 철문이 있는데 그 고시원 철문을 열고 누군가가 계속 들어와요, 제 방에.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제 누워있는 이불을 그대로 들고 저를 밑으로 이렇게 탁 떨궈요. 근데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좀 그런 적이 너무 처음이었었거든요. 실제로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근데 그 얼굴이나 그런 건 보이지 않고 그냥 형태만 느껴져요. 뭔가를 계속 찾아요. 이불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다가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사방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탁 돌아봐요. 돌아보더니 뒤에
하고 바람을 하는데 근데 그게 느껴져요. 진짜. 너무 귀에 그 바람을 부는 느낌까지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부들부들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다시 딱 들고 침대에 탁 떨어뜨리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무서워? 근데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딱 깼는데 제가 원래 잘 때 진짜 정자세로 이렇게 자거든요.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가위를 누를 때마다 되게 기괴한 자세로 깨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이렇게 고개가 꺾여 있다던가 약간 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좀 맨날 이상한 달랐어요? 응. 자세가?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러지? 내가 진짜 지금 많이 힘든가 보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고 매번 이제 똑같이 학원을 갔었죠.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야, 너 되게 점점 창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숱이 막 시작하고 그럴 때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시원에 살 때 고시원 바로 밑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그 편의점에 한 40, 50대 아주머니가 계산을 매번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밤이나 새벽에 항상 그 고시원에 갔으니까 편의점에 배고프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만약에 제가 203호에 살았다 그러면 계산할 때마다 203호 사는 아가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무섭잖아요.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랑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복도 쫙 끝에 있는 방에 살고 있고 저는 계단 올라오면 바로 앞에 있는 고시원 방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세탁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세탁을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방을 나갈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거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괴하고 그냥 무서웠어요. 그 자체가. 진짜 그 타인은 지옥이다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는데 나가고 싶어도 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고시원에 계속 사는데 가위는 계속 눌리지 아주머니는 계속 쳐다보지 막 정말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하루는 딱 자고 있는데 그때도 한 5시, 6시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쓰러져서 잤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쿵쿵쿵쿵쿵쿵 거리는 거예요. 문을 막 열어. 그러다가 막 이렇게 찰칵찰칵 소리가 들리면서 쇠 그 문고리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고시원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마스터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문을 딱 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편의점 아줌마? 그 끝방에서는 고시원 그 담당하는 분이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문을 저는 너무 짜증이 나니까 일단 잠도 못 자지? 짜증이 나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아줌마들이 어떤 젊은 여자? 그러니까 저보다는 많았어요. 한 30대 중반인 여자가 이렇게 빼꼼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너무 짜증이 나니까 아직 뭐 하냐고. 왜 갑자기 남의 방문을 그렇게 막 여냐고. 그러니까 제 방에서 쿵 소리가 들렸대요. 쿵? 응. 쿵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자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일주일 동안 제가 4, 5kg가 빠질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주에 한 번씩 그 제 아랫방에 사는 그 아까 빼꼼했다는 그 여자가 저희 방에 계속 올라와요. 제 방을.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막 미치겠고. 너무 이게 짜증이 나서 가위는 가위대로 누르지 사람은 사람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너무 짜증이 나서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난 너무 여기에 이제 제가 1년치 값을 다 내고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밑에 집 아줌마가 계속 올라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는 듯한 기분도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기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바뀌어져 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아줌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상한 것 같다. 어떻게 방을 바꿔주던지 좀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시원을 담당하던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제 방에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분이 거기서 약간 안 좋은 그 선택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밑에 방에 살고 있던 사람도 그게 트라우마가 됐겠죠? 쿵 소리가 들리니까.
아, 그 쿵 소리가 그 쿵 소리구나.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트라우마였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홍대의 고시원의 월세가 그래도 한 4, 50은 했는데 제가 20만 원에 그 방에 들어갔었거든요. 너무 싼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나니까 그 가위에 눌린 사람이 계속 그 사람 같은 거예요. 매번 주기적으로 계속 와서 뭔가를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진짜 그때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는데 매번 똑같은 그 사람을 봤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1년은 채우고 나왔어. 근데 그 채울 때까지 계속 그 일이 있었어요? 가위 눌리고. 근데 이제 말하니까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가위는 진짜 주기적으로 계속 눌렸던 거야. 근데 그 똑같은 여자가 똑같이 와서 뭔가를 계속 찾고. 그 편의점 아줌마는 왜 쳐다봤던 거지? 그 아줌마는 그걸 아니까. 아. 사람 죽은 방에 쟤는 왜 들어왔지? 근데 그걸 왜 또 말을 안 해주냐? 진짜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되게 좀 기분 나쁜 그런 눈빛으로.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엄마는 이제 혼이 있다라는 걸 믿거든요. 저희 엄마가. 왜냐면은 저희 엄마가 연초마다 하는 일이 세 군데에서 항상 신점을 봐요. 그래서 각자 이제 공통되는 게 있으면 그건 무조건 조심하고 두 군데만 공통된다? 그러면 조금 신경 쓰고 이거를 엄마는 좀 통계를 내려고 세 군데 이제 보는데 그 중에 고정적으로 가는 수원에 송땡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넷째 이모 소개로 처음에 가게 됐는데 아무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방문을 한 거죠. 근데 뒤에 사자가 붙으니까 엄마는 절인 줄 알고 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절이 아니고 그 무당, 소위 말하는 무당이 점집. 있는 네, 점집이었던 거죠. 들어갔더니 그냥 남자분이셨대요. 키 좀 작으시고 머리 이제 빡빡 미시고.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아빠랑 같이 왔네? 이랬더래요. 아빠면은 저희 엄마의 아빠인 거죠. 저한테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 혼자 가셨는데? 근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엄마가 이제 다른 점집에 가면 좀 흔히 듣는 얘기 중에 하나래요.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생전에 뭐 외삼촌도 걱정되고 막 걱정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엄마랑 이제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익히 들었던 거라 아유 뭐 아빠가 또 걱정돼서 또 왔나 보다. 네 이러는데 근데 저 옆에 애기는 누구야? 이러더래요. 애기요? 먼저 보낸 자식이 있는데 영가가 같이 왔어 이러더래요. 아닌데 저는 이제 30대 중반 아들 하나랑 30대 초반 딸 이렇게 둘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야 아들이랑 딸 사이에 하나 있잖아 죽은 자식. 그때 엄마가 36년 전 기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가 한번 유산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엄마가 그거를 완전 까맣게 잊고 살다가 그 무당이 아니야 그 중간에 한 명 있잖아 죽은 자식 있잖아 하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낳고 돌이 됐을 때 그 둘째라고 해야 되나? 근데 유산한 그 아이를 임신을 했었는데 딱 돌잔치를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뭐 예식장이나 이런 거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그냥 작은 집에 사람 한 3, 40명 식구들 와가지고 직접 밥 해가지고 집에서 밥 먹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빠 돌날이어가지고 시댁에 한 3, 40명 정도 가족이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혼자서 요리하고 사람들 아침에 라면까지 다 끓여 먹이면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오빠 없고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그때가 임신한 지 딱 한 달 정도 돼서 그 산모수첩 딱 받을 시기? 산모수첩 받고 한 달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초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돌제비 오빠 없고 그 40명분의 요리를 잠도 못 자면서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구들이 다 가고 나니까 배가 이게 뒤틀린 것처럼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이제 돌잡이 아들 데리고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되게 아프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빠가 좀 일찍 퇴근을 했나 봐요.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럼 병원을 가라. 그래서 이제 근처에 산부인과 갔더니 당장 큰 병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가니까 이미 이제 피가 여기까지 이제 차가지고 나팔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긴급 수술해서 엄마도 위독할 뻔했고 아기도 위독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때 나팔
혈관 하나 이제 제거하면서 그때 유산이 된 거죠. 그때 그 영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죽어서 엄마 살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밥도 안 주냐고 그러면서 아들이 혹시 식탐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완전 초고도 비만까지 찍고 이제 점점 계속 평생 숙제로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한번 군대도 연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좀 좋게 말하면 풍채가 있는 거고 항상 식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 음식 그거 보성이가 먹는 거 아니다. 그 영가가 보성이한테 붙어서 배고프지? 우리 빵 먹을까? 아니면 과자도 먹을까? 하면서 그 옆에서 먹는 흉내를 막 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아들은 밥 먹고 나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음식 먹고 학교에서 학교 할 때 가방에 과자 같은 거 몰래 숨겨서 이제 막 먹고 그랬을 거라고. 근데 저희 오빠가 진짜 그랬거든요. 밤에 이제 아기 때는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이제 밥 먹고 이제 혼날까 봐 그런 식으로 식탐이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그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들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영가가 자꾸 들러붙어가지고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영가의 혼을 달래주려고 엄마가 천도제를 지내준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어떻게 하냐면 그 파묘에서 김고은이 굿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 이만한 통돼지를 한 20마리 정도를 이렇게 깔고 한 5-6명의 그 스님 무당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는 건데 그때 이제 엄마가 한 300만 원 성금을 내고 그 다음에 천도제 지내면서 영가한테 700만 원짜 주면서 큰 천도제를 지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도제 지내주면 너 갈 거야? 그랬더니 외할아버지 손 잡고 갈 거야 이랬대요. 그래서 아니 근데 엄마가 아니 하늘에 지금 친할머니도 있고 친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외할아버지한테 딱 붙어서 그러냐 했더니 아마 니네 친할머니는 옆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쓱 밀고 그랬을걸? 근데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손주들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가가 막 이렇게 갈라 그래도 발로 그냥 쓱 밀어버린대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한테는 막 가면은 그래 이렇게 놀자 하면서 외할아버지가 놀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도제 지내주면 외할아버지 손잡고 갈 거다. 그래서 천도제 지내면서 이제 영가한테 너 이제 갈 거야? 했더니 나 이제 갈 거야. 그러면서 외할아버지 손잡고 갈 거야. 이러면서 엄마가 이제 항상 자궁 쪽이 아팠으니까 그 제사 지내다 보면 무슨 천을 가운데 이렇게 가르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극락왕생 하소서인가 아무튼 뭐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쭉 지나고 갔더니 영가가 나 이제 갈 거라고 할아버지 손잡고 갈 거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오빠도 그 식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었대요. 조금 나아졌다. 계속 할아버지랑 엄마 옆에 있었나 보다. 할아버지는 오빠한테도 가고. 오늘 너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초를 꺼볼까요? 다 같이?